그날 저녁, 2023년 12월 25일 오후 6시 14분. 서울 강남의 오래된 가족집에서 크리스마스 만찬이 한창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식탁 위에는 내가 직접 준비한 한우구이와 각종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가족들은 웃으며 포크를 들었지만 내 가슴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동생 민지가 와인잔을 가볍게 두드리며 일어나더니 그 특유의 밝은 미소로 말했다. 언니, 이제 집을 비워줄 때가 된 것 같아. 우리가 이 집을 팔아서 부모님 은퇴 자금으로 쓰자. 그 순간 테이블 주위가 고요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 서류는 바로 이 집의 소유권 증명서였다. 75%의 지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가족들의 눈동자가 커지며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의 상처가 처음으로 터져나왔다. 나는 김지은, 31살.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책임감 있는 큰딸이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CPA 자격증을 따서 안정된 직장을 잡았다. 반면 동생 민지는 28살, 불꽃처럼 밝고 매력적이었다. 긴 머리, 완벽한 미소, 웃음소리만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타입. 부모님은 늘 민지가 더 활기차네라고 말씀하셨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듣곤 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달랐으니까. 나는 숫자와 장부에서 안정을 찾았고 민지는 소셜미디어에서 빛났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민지즈 글로는 8만 팔로워를 넘었고 뷰티 인플루언서로서 화장품 브랜드 협찬을 받으며 화려한 삶을 살았다. 부모님은 그 포스트를 공유하며 자랑스러워하셨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만족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지키는 게 내 방식이었다. 2019년 부모님의 퇴직 후 모기지 부담이 커지자 나는 제안을 했다. 집의 75% 지분을 사들이고 부모님은 평생 살 수 있게 하자고. 그들은 안도하며 동의했다. 화요일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을 했다. 나는 4억 5천만 원을 이체하고 집의 법적 주인이 되었다. 그 후로 나는 조용히 모기지, 재산세, 보험을 납부했다. 지붕이 새서 수리하고 주방을 리모델링하며 전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부모님의 편안함을 위해. 민지는 그 사이 더 빛났다. 그녀의 포스트는 제주도 해변에서의 요가, 트렌디 카페에서의 그린 스무디, VIP 파티에서의 셀카로 가득했다. 부모님은 그걸 보며 우리 막내딸이 성공했어 라고 하셨다. 나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내 자유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삶을 쌓아갔다. 그런데 내 선의가 약점으로 오인되기 시작했다. 2020년 초, 민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다. 언니, 세도나 웰니스 리트리트에서 브랜드 앰베서더 제안이 왔어. 내 플랫폼을 키울 기회야. 나는 기뻐하며 물었다. 축하해, 민지야.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애교 섞인 톤으로 변했다. 장비랑 전문 포토슈팅에 800만 원이 필요해. 첫 스폰서십 체크로 갚을게. 나는 그날 돈을 보냈다. 스폰서십은 오지 않았다. 6개월 후 물어보니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언니, 돈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민지는 부모님을 설득해 고급 아파트 임대를 코사인하게 했고 2달 만에 렌트비를 체납했다. 관리사무소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오자 그들은 나를 찾았다.
우리가 신용이 망가지면 안 돼. 내 아빠 심장이 약해. 그래서 6개월간 매달 230만 원을 대신 보냈다. 민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를 창피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이기 때문에. 2022년 부활절, 확실히 뭔가 변했다. 가족 모임에서 민지가 발리 리트리트 이야기를 하며 왕처럼 군림했다. 브랜드에서 모든 비용 대줘, 사촌이 내게 물었다. 지은아, 너는 뭐 해? 나는 클라이언트의 세금 구조를 최적화해 수천만 원을 절감한 이야기를 했다. 민지가 웃었다. 언니, 직업이 왜 그렇게 지루해? 세금 계산이 재미있대. 모두 웃었다. 부모님도. 나는 입술을 깨물고 부엌으로 피했다. 그 여름 충격적인 메일을 받았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러셀 가족집 매물 등록 감사라는 제목으로 사진 촬영 일정을 묻는 내용이었다. 민지를 추궁하니 그녀는 순진한 척했다. 엄마 아빠 집인 줄 알았어. 이제 나이 드셔서 작은 데로 이사 가신다고 하시길래. 민지야, 나도 그 서류 사인할 때 너 있었잖아. 내가 주인이야.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잊어버렸나 봐. 어차피 언니 혼자 쓰기엔 너무 크잖아. 나는 또 참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룹 채팅에서 언니, 세금 계산이나 하면서 살지 마. 집을 에어비앤비로 빌려줘라는 메시지. 가족 결정에서 나를 빼는 일. 허락 없이 친구들을 불러 풀파티를 열고 청소를 나에게 떠넘기는 일. 한편 나는 보이지 않게 성장했다. 2018년부터 서울의 부티크 부동산 회사 그릴랜드 파트너스에 묵묵히 투자했다. 회계 지식으로 가치를 더해 수익이 쌓였다. LLC로 2채의 임대 콘도를 샀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족의 자리를 사려는 듯 느껴질까 봐. 2023년 10월, 더는 못 참았다. 법무법인 휘트필드를 고용해 소유권 서류를 업데이트했다. 민지의 무허가 부동산 보조에게 중지 명령서를 보냈다. 나는 준비했지만 여전히 침묵했다. 다만 거실 벽난로 위에 액자를 걸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2023이 다가왔다. 나는 집을 꾸미고 한우와 전통 사이드를 준비했다. 완벽하게. 손님들이 도착했다. 고모가 픽한 파이를, 삼촌이 스카치를 가져왔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빨간 드레스 차림에 약혼자 로건을 데리고. 로건은 3개월 된 약혼자로 키 크고 예의 바른 변호사였다. 뒤에는 로건 부모님, 로버트와 캐서린 밀러. 로버트는 퇴직 변호사, 캐서린은 소아과 의사. 저녁은 완벽했다. 고기가 미디엄 레어로 구워지고 와인이 흘렀다. 6시 14분, 민지가 잔을 두드리며 일어났다. 이게 좀 어색하지만 언니랑 얘기했어. 이제 언니가 집을 비워주고 1월에 매물로 내놓자 할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로건 아버지가 나를 격려하듯 보는 걸 느꼈다. 엄마가 물었다. 지은아, 그게 사실이야. 나는 고요히 말했다. 아니야. 그런 대화 한 적 없어. 민지가 웃었다. 언니, 어렵게 굴지 마. 시장이 뜨거운 지금이야. 이 집이 언니 혼자 쓰기엔 너무 커. 부모님 은퇴 자금으로 좋잖아.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봤다. 그 침묵이 내 안에 뭔가를 깨뜨렸다. 부모님의 선택이 또 나를 배신했다. 나는 일어나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다. 사실 이걸 보여줄 때가 됐어. 2019년 7월 11일 소유권 증명서, 내 지분 75% 확인서, 민지 보조에게 보낸 중지 명령서. 엄마가 물었다.
이게 뭐야? 로건 아버지가 말했다. 소유권 증명서야. 지은이가 5년째 주인이네. 민지의 얼굴이 변했다. 충격, 불신, 분노. 그럴 리 없어. 부모님 집이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부모님은 25%야. 내가 2019년부터 모기지 냈어. 지붕 수리, 주방 리모델링도 엄마가 물었다. 왜 말 안 했어? 말했어. 서류 사인할 때 다 있었잖아. 그런데 왜 잊었지? 민지가 집 팔려 할 때, 풀파티 열 때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민지가 소리쳤다. 언니가 다 기록했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완벽한 딸 행세? 조작이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니, 민지야. 내가 가족을 돌보는 동안 너는 인스타에서 브랜드를 쌓았지? 내 목만 하면 자리가 생길 줄 알았어. 하지만 이미 샀어. 테이블을 보며 말했다. 나는 안 나가. 이게 내 집이야. 민지가 소리쳤다. 부모님 필요해. 부모님은 언제든 살아. 하지만 너는 주소 바꿔. 민지가 의자를 넘어뜨리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캐서린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애가 무슨 짓 할지 경고받았어. 잘 대처했네. 로건이 사과하며 따라갔다. 저녁은 어색하게 이어졌다. 손님들이 떠나고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야 떨림이 왔다. 수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안도감이었다. 다음 날 민지가 인스타에 왜곡된 이야기를 올렸다. 잔인한 언니가 부모님을 쫓아내라고. 하지만 네티즌은 달랐다. 언니 집에서 언니를 쫓아? 모기지 낸 사람 집 하려 해. 팔로워가 4만으로 떨어졌다. 1월 3일 로건이 약혼을 취소했다. 내 문 앞에서 말했다. 민지 계획 모르고 있었어. 미안해. 이제 뭐 할 거야? 새로 시작할게. 부모님께서 언니 초대하고 싶대. 부모님은 나를 폭탄처럼 피했다. 엄마가 변명했다. 언니가 더 나가서 살길 바랐어. 이게 내 삶이야. 성공한 직장, 이 집, 2채 임대 콘도, 부동산 파트너. 엄마 눈이 커졌다. 왜 안 말했어? 나는 그냥 봤다. 1월 중순, 부모님은 민지 집으로 갔다. 선택은 항상 민지였다. 1월 15일 오전 10시 12분, 자물쇠를 바꿨다. 눈물이 아니었다. 커피를 마시며 평화를 느꼈다. 여분 방을 홈오피스로 바꾸고 도예 수업을 신청했다. 친구들과 계획을 세웠다. 3개월 후 아빠가 왔다. 들어갈 수 있니? 집 변화를 보며 말했다. 엄마랑 이혼할 거야. 놀라지 않았다. 민지가 나로 간대.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4개월 전이라면 예수였다. 하지만 아니, 우리 둘 다 좋지 않을 거야. 공평하지 않아. 공평해. 언제 나를 먼저 뒀어? 민지 앞에서 나를 지켜준 적 있어. 아빠는 대답 못했다. 임대 찾아줄게. 하지만 여기 아니야? 그 후 나는 새 루틴을 만들었다. 회사에서 클라이언트 늘리고 포르투갈 여행 갔다. 데이트도 압박 없이. 민지는 라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했다. 인플루언서 꿈이 사라졌다.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선택의 결과일 뿐. 9월 생일, 엄마가 전화했다. 보고 싶어.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게 그리워. 하지만 과거는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오늘은 아니야. 집을 걸으며 느꼈다. 내 취향의 벽, 친구를 위한 요리, 정원. 새 액자,
성장은 고통스럽다. 변화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속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다. 나는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희생을 사랑이라 믿던,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던, 이제는 아니었다. 진짜 가족은 들어올린다.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 선택된 가족과 만찬. 회사 친구, 도예 동아리, 로건과 여친, 밀러 부부, 고모. 행동으로, 경계로, 선택된 가족으로 웃음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진짜 집에 있었다.